습니까 감독님? 합한 지는 좀 됐죠. 이제 좀 약간 플러스. 분들 촬영 다 하시고 장비도 제가 다 사야 되고 섭외도 해야 되고 또 장소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제가 혼자 제 돈으로 시작을 하니까 장준 얘는 또 그 새들도 항준 일단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고의 스토리를 담다 현재 가장 핫한 광고를 만들고 있는 심우석 감독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맞으셨네. 감독님 맞으시네. 일단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그 돌고래이라고 이제 광고랑 뭐 영화랑 이제 제작하고 있는 팀의 감독이자 대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좀 뭉쳐서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들이 샷이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액션들이 컸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에 툭툭툭 이렇게 잘라서 그냥 내려줘. 예, 한번 가볼게요. 레디. 액션. 그 천만 광고를 만드는 감독님으로 광고계 봉준호라고 좀 불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인기를 좀 실감하십니까? 아니, 광고계 봉준호 얘기는 이제 작가님이 그냥 쓰신 것 같고 아 그래요? 아직 그 정도로 업계에 많이 소문이 나진 않았습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야, 근데 그 저도 감독님의 이름을 이제 들어본 적이 있어서 와 정말 핫한 감독님이시죠. 아 그래요? 네, 최근에는 저는 이 영상을 진짜 한 10번 봤을 거예요. 나 진짜 와 어떻게 한국을 대표한 아역배우 김가훈에게 어린 연극제 따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 뭐야? 오 불쌍한 햄릿이여, 아비를 독살한 뱀이 지금 아비의 왕관을 쓰고 있구나. 멈춰라! 대구다, 우리 대구. 그 검의 주인은 바로 아더왕. 이거 거의 뭐 블록버스터 영화 아니에요? 이거 거의? 블록버스터 영화 아니에요? 이거 거의? 블랙. 네. 예, 블록버스터. 요즘 우리가 좀 공통점이 있네요. 서로의 말 꼬투리를 이거 가만 못 보시죠?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좀 어떻게 다 캐스팅을 했습니까? 이게 사실 배우분들이 많이 양보를 해주셨어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보자라고 접근을 하고 그 취지에 좀 공감을 해주셔서 신구 선생님은 저랑 이제 작업을 3번 정도 같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신구 선생님 되게 감사했던 게 처음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저희가 찍은 그 어떤 필름이 있었는데 그때도 시나리오 좋다 그냥 출연해 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아니 근데 요즘 이제 사실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광고가 나오면 사실 5초도 안 돼서 뭐 이제 스킵을 누르고 사실 요즘 이런 시대예요. 이런 데에서 일부러 감독님 광고를 찾아본다. 이거 사실 굉장히 좀 대단한 일 같아요. 예, 광고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제한 같은 건데 스킵을 못 누르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광고 영상을 본 시간만큼 뭐 감동이 됐든 웃음이 됐든 그런 거를 좀 전달을 하면서 광고나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기존의 예를 들면 이제 전통적인 뭐 어떤 TV 광고도 있지만 왜 갑자기 조셉을 보고 우셨어요? 아니 그냥 너무 친근해가지고. 두 분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TV로. 지금 연애 보시듯이 좀. 아니 근데 그냥 되게 오래 본 사람 같이 느껴요. 저랑 동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되세요? 저 82년생. 82년생? 예. 01학번이신. 저는 고졸이라서. 그러세요? 저도 고졸입니다. 예. 대퇴. 예. 처음에 저희 받았을 때 나이가 40이라고 돼 있으시길래 네, 40이시잖아요. 저 이제 내년에 40이 되는 거죠. 저도예요. 야, 그 동갑인데 굉장히 좀 예민하셨어요? 40 되는 거에? 그냥 싫어가지고요. 뭐가요? 40 되는 게. 왜요? 그럼 뭐 몇 살로 계속 있고 싶으세요? 지금이요. 그냥 39이요. 왜요? 그냥 40이 싫으니까. 40대가 되면 뭔가 뭔지 알아요. 그냥 아니 근데 이게 감독님이 만든 회사가 이게 돌고 대단히 뭐예요 이게?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옛날에는
어거지로 뭔가 의미 부여를. 예. 근데 그게 더 구차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무 뜻이 없다. 아 그냥 그렇게. 예. 보통 이제 영상을 만드는 프로덕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름을 되게 막 폼잡고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TVN 막 이렇게. 아니 좀 폼 잡았구나. 그러니까 뭔가 영문으로 그럴 줄 알았어. TVN도 좀 폼 잡았구나. 근데 듣고 보니까 MBC는 문화방송, KBS는 한국방송공사, TVN은 뭐예요? 아무도 몰라. 아니면 뭐 네트워크 아니 아닌가? 이러면은 감독님 얘기대로 폼 잡으려고 만든 거밖에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네. 토탈 버라이어티 네트워크. 아마 저기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그 유퀴즈를 또 보시거든요. 우리 TVN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사장님 알아냈습니다. TVN은요 토탈 버라이어티 네트워크. 바로 그것이 TVN이죠. 아니 그 저 우리 처음 요 광고 회사가 좀 본격적으로 좀 알려지게 된 광고가 어떤 광고입니까? 아 그 안정환 선수랑 카메라 광고를 찍었었어요. 정글에서 네. 그 사진 찍고 있다가 곰한테 잡아먹히는 거. 네 맞아요. 야 이거 내용이 상당히 쇼킹하네. 아 광고에서 주인공이 죽는 광고 나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거예요, 사실. TV 광고에서 금기시되는 것들. TV 광고의 클리셰들을 이제 전복시키는 방향으로 만든 거죠. 그 광고주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안정환 선수가 이제 곰한테 잡아먹혀서 영정 사진이 뜨거든요. 네. 영상 사진은 떠요. 예. 근데 그건 좀 위험하다. 알겠다. 그러고 곰 에피소드를 몰래 찍었어요. 또 안 찍는다 그래놓고. 그런 다음에 편집해가지고 광고주한테 보여준 거죠. 지금 흐름이 이렇고 이 포인트가 들어가 줘야지 이 전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감사하게도 광고주도 오케이를 했고 그게 완전히 터져가지고. 예, 터져버려가지고. 저희 팀이 스토리텔링이 들어있는 광고를 많이 만들거든요. 만드는 순간 제 손에선 떠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보는 사람들 몫이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나는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든다. 그냥 지금 맡은 거를 최고의 결과로 만든다 라는 생각만 있고 자기 맘대로 진짜 아무도 그를 거슬 수 없는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본 분들 중에. 네. 장의사 좀 불러주겠나? 관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 오동나무 코트를 입혀주마. 우리 상구 씨 오랜만이네.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안 돼! 혹시나 근데 저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시다 보면 캐스팅 올라왔다가 이제 된 분들도 있고 안 된 분들도 있잖아요. 혹시 제 이름이 살짝이라도 보였던 적이 있습니까? 아 근데 저희는 보통 저희가 캐스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나리오 기획을 저희가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야 친구한테 캐스팅 되고 싶어서 안 달랐어. 난리 났어. 캐스팅 되고 싶어서 난리. 한번 살짝. 사실 연극의 왕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예. 아이디어를 처음에 짰던 게 저는 유재석 씨였거든요. 저는 유재석 씨였거든요. 제가 제일 욕심나는 그 모델이 유재석 씨랑 김연아 씨예요. 그러니까 아 괜찮아요. 근데 웃음소리가 너무 크다. 유재석 씨랑 아니 조세호 씨랑 김연아 씨. 아니 솔직히 유재석 씨가 김연아 씨였으니까 저는 좀 이따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좀 이따 얘기 안 할게요. 감독님 새우 좀 껴줘요. 일단은 새우 좀 껴줘요. 그러니까 꼈잖아요 지금. 근데 빼요. 왜요? 빼도 돼요. 아니 넣었잖아. 아니. 이게 기분 좋겠습니까? 저 넣어줘. 감독님 넣어줘. 그럼 뺄게요. 일단 빼요. 빼고 유재석 김연아 넣어. 감독님 넣어줘. 해줘요. 일단 아니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 거의 신성시되고 있는 그 이미지 그걸 부셔버리고 싶다. 내 생각은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못 봤으니까 너무 즐거워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그러면 거기에 새우도 한번 넣어서 한번 좀 기획을 한번 해주세요. 근데 싫다 그러는데. 제가 언제 싫다 그랬어요? 야 그게 아니라
그런 느낌의 싫다가 아니라 아 진짜 감독님 한 번 넣어줘요. 아니, 근데- 힘 있을 때 아니, 한 번 그게 아니라. 넣어줘. 아, 아이, 스탠바이 30분 전에 해요. 아 근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유퀴즈를 유튜브에서 계속 무한으로 스트리밍이 돌아가더라고요. 맞아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그걸 봤거든요. 예. 조세호 씨가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무슨 말을 하다가 그 유재석 씨가 계속 끊어요. 네? 하면서 거기서 넘어가 컷이. 그게 너무 웃겨요. 이거 너무 웃겨. 우리의 또 이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 좋아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그리고 유재석 씨는 그걸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겁죠. 그러니까 저는 유퀴즈가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유재석 씨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맞아요. 예전에 막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하시면은 팀을 이끌고 막 가는 그 부담감이 좀 보이거든요. 여기서는 막 말 끊고 막 신나고 막 이런 게 너무 즐거워 보여. 그러니까 저에게 즐거움을 주는 제 최애들이에요. 최애들. 그렇죠. 대중들도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즐거워하는 거를 저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좀 제작한 광고가 총 몇 편 정도 됩니까? 저는 많지가 않아요. 저희 팀이 20편이 안 될걸요? 20편 정도 된다고 지금 여기. 아니 좀 그 아이디어 회의는 좀 어떻게 하는 편인지. 저희는 사실 그 감독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기획부터 연출하고 편집하는 것까지 다? 다 그냥 맡겨요. 그래서 그 감독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어떻게든 뽑아내게. 거의 그냥 지금 좋은 것들이 모인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명이 좀 중심을 잡고 그 사람의 개성이 이제 들어가서 뭔가 하나의 컨텐츠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 했더라? 계란 삶아야지. 여기는 20에서 29종원 친구들이고요. 이거는 64종원. 아이, 큰 거 시킬 거야. 팀원들은 몇 분이세요? 저희 11명이요. 11분이세요. 10명의 팀원을 사실 리드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으신 거니까 이 부담도 좀 굉장히 좀 크실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본인이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줘야죠. 저희 팀이 그 잘 된 게 몇 년 안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옆에서 이제 치고 들어왔다.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완전 바닥에서 되게 오랜 기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빚도 많이 쌓이고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사실은 안정환 선수 나왔던 그 광고가 그 타이밍이 딱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만약에 이게 안 터지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회사를.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20대 후반에 빚이 3억 5천이 있으셨다고. 그렇죠. 이렇게 빚을 져가면서까지 이 업체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저랑 같이 가고 있는 이제 팀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그 신우석이라는 사람은 빚만 쌓여가고 있고 어떠한 뭐 비전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일이고 내 재능이 어디까지인지 보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이 컸지만 저희가 히트작을 내놓기까지 한 7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7년 동안 옆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월급을 준다고 해봤자 얼마나 줬겠어요, 얘네들한테. 빚이 계속 쌓여가는 상황에서. 근데 얘네들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를 믿고 계속 같이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알죠. 그때 같이 살았어요. 그래. 아예 집을 안 들어가. 집을 살았으니까 뭐 집에 들어갈 일이 있나? 그냥 저희끼리 뭔가를 같이 하면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뭐 버텼죠. 이게 참 지금은 빚을 다 갚았습니까, 감독님? 갚은 지는 좀 됐죠. 이제 좀 약간 플러스. 감독님 이 정도 여유는 된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여유는 되시는 겁니까? 사실 그 실감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나 혼자 먹는데 2개 시키고. 그럼 어차피 다 못 먹어. 근데 그게 뭔지 알아? 그게 알지. 그러니까 알아. 되게
그러니까 또 아까우니까 다 먹긴 하는데. 그리고 또 뭐 보니까 딱 스타일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옷 같은 거 사러 갈 때도 왜냐면 저 스타일 딱 보자마자 요 가디건 안에 요 빨간 색깔 스카프가 굉장히 좀 멋스러워 보여서 요거 약간 좀 노린 거거든요 사실은. 아, 이거 그래요? 네, 여기 안에 있잖아요. 안에가 이게 슬쩍슬쩍 보이면서 그래도 뭔가 좀 챙겨 입은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딱 보면 딱 느낌이 아는데 이런 것도 예전에는 좀 살까 말까 고민했다면 지금은 좀 그래도 뭐 한 번에 조금 선택을 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제가 여행 가면은 그 도시에서 옷을 사거든요. 왜냐면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렇죠. 기억에 남아요. 아 그때.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I love 뉴욕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그거 못 사. 그거밖에 못 사. 옛날에는 가면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내가 다녀온 곳을 상징할 수 있는. 파리에 가면 에펠탑 그려진 그밖에 못 사. 그냥 그게 최선이야 나한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옷을 살 수 있다. 그렇죠. 정도인 거죠. 아니 그 감독님은 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사실 어디서 얻는지는 모르겠고 언제 얻는지는 안다. 언제 얻어요? 데드라인. 데드라인. 네, 저는 그렇게 대답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인터뷰하신 분이 되게 포장해서 싫었더라고요. 뭐라고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아이디어 그런 식으로 썼어. 그래서 그분이 내가 너무 대답을 막 했고 그분이 정말 고민이 많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기자님도 참 글을 잘 써.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참 기가 막혀요 진짜. 그분의 고민했던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거기에서 이제 극한에 몰아쳤을 때. 우리 저 조셉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습니까? 저요? 네. 저 아이디어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조셉 아니, 됐어. 있어요. 내가 괜한 얘기했다. 아니. 저도 이제. 자, 우리 뭐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혹시 늘 가슴 속에 담고 사는 누군가의 말이 있을까요, 오늘은? 마키아벨리가 한 말이 있거든요. 뭐 강한 거 하나 던지네요. 잠시만 저. 마키아벨리. 혹시 어디 나라? 이탈리아 걸요. 그래요? 아닌가? 맞나? 우리 셋이 합치면 나와요. 우리 합치잖아요. 국주론. 국주론. 군주론. 국주가 매봐요. 국주가. 군주론. 네, 군주론. 어쨌든 뭡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약간 의역이 있긴 한데 위험하지 않은 것은 결코 위대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은 것은 결코 위대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험을 해라. 그렇죠. 새로운 시도를 하든 뭔가 맞아. 재능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용기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죠. 용기가 있어야지 재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바로 그거죠. 그렇죠. 그 당시 처음에 마키아벨리가 우리를 얘기한 거네요. 그때 도전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감독님도 오늘 만난 거예요. 진짜.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셋이 뭐 하나 합시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해야. 야, 그만해. 조셉. 내가 제 욕심이 아니라. 에이, 진짜. 진짜. 새해부터 제일 추접스러웠어. 진짜. 유퀴즈? 예스. 1886년 한성 주보에 실린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광고는 광고라는 말 대신 이것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소비자에게 회사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솔직하게 전달한다는 의미로 마음속의 생각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한다 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의 생각을 숨김없이 말한다. 3, 2, 1. 선전. 정답은요? 네, 정답은 고백입니다. 고백? 고백이라고요? 고백. 자, 여기서 또 하나 뽑아보시죠. 근데 여기서 또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옥수수 세트. 야, 오늘 뭐. 아니 근데 옥수수 세트면 실제 옥수수를 주면 좋은데 차라리. 옥수수 세트? 네, 또 아마 또 얄궂은 거 나올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뭐죠? 모자예요.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저 유퀴즈 출연 소식을 듣고 아버님께서 많이 좋아하셨다고.
네, 아빠가 이제 잘 보는 프로그램인데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평소에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긴 대단한 사람들이 나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다. 자기 얘기가 있으면 나갈 수 있다. 맞아요. 역시 맞아요. 아버님이 자기님이시네요. 우리 그 프로그램의 기획구도를 정확하게 하시네. 여기는 그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뭐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사실. 아닙니다. 아니 사실 왜냐면 저도 뭐 이 채널을 뭐 구독을 하고 있고 진짜요? 네, 그 중에 한 명이고 네. 과연 이 채널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분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한 분이시죠. 좀 출연 섭외 많이 오시겠는데요? 감독님도 좀 섭외가 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저를 섭외하는 거요? 네. 뭐 잘 없어요. 없어요? 네, 저를 우리 말고는 없습니까? 있긴 있었죠. 출연했어요? 안 했죠. 말해도 되나? 네. 그 하트 시그널 하트 시그널. 하트 시그널. 부끄럽네요. 어울리는데 하트 시그널. 근데 왜 거기 출연 안 하셨어요? 뭐 그 당시에 이제 만나던 친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했었죠. 근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알고 전화를 하실까? 뭐 참 대단하네.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대요, 그쪽에서는? 뭐 대학교 후배가 거기서 뭐 일을 했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그냥 이쪽이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고 있었으면 하트 시그널 들어왔을까요? 내가 미치가 궁금해서 사랑의 스튜디오랑 하트 시그널에 들어왔을까? 조셉.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좋아. 야 근데 그걸 표정이 나 궁금한 거야. 그렇게 아닌데? 야 입을 영상을 올릴 때마다 좀 이렇게 화제가 되는 영상들이 많은데 오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디지는 그 You are a kid once 당신도 한때 아이였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들의 시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채널이고요. 그래서 오디지란 이름은 이제 아이들이 어디지를 오디지라고 귀엽게 발음하는 거 착안을 해서 흔히 어른이 되면은 약간 나는 누구 여긴 어디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누구지? 이런 회의감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좀 지표가 될 수 있는 영상들이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저의 과거라고 접근을 했어요. 저도 미성숙했던 때가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게 모아서 제가 됐으니까 그냥 나의 모습을 좀 다른 방식으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어떤 겁니까? 그 한국 아이가 미국 아이를 만나면 하는 말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6,100만 뷰 정도 나왔어요. 와. 이거 좀 궁금한데 이게 좀 어땠습니까? 아예 아무 그런 뭔가 대화를 시작할 단서가 없는 아예 하얀 배경에서 둘이 그냥 다짜고짜 만나서 어색한 기류가 이제 계속 흐르는 영상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전에 영어 할 수 있냐? 자신 있대요. 자기 뭐 학교에서 배웠다고. 근데 막상 만나는데 미국 애가 이제 쏟아부으니까 그 아이도 잠시 스탑이 돼서 그 어색함이 일단은 컨텐츠의 주된 내용인데 이제 그거를 타개해 나가는 방식이 이제 기술을 사용하죠.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Ice cream.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Songnam. Songnam. Okay. Do you have any favorite song? Tightrope from The Greatest Showman. Some people long for a life that is simple and bland, tied with a ribbon. Some people won't sail the sea because they're safer on land. 아이들을 쭉 보다 보니까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는 걸 보고 만들었거든요. 아니 그 좀 최근에 아이유 씨가 나왔던 영상도 좀 화제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이제 그 영상에 자주 나오는 민서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잘 몰랐어요 연예인들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알아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아브라카다브라 몰라? 네. 이 춤 몰라? 네.
6학년. 네. 2009년생. 네. 2008년에 데뷔를 했어요. 오. 약간 현타 오는데. 댓글에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을 모르냐, 막 이런 식으로 댓글도 달리고. 그래서 그 친구도 약간 억울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넌 도대체 누구 좋아해? 그러니까. 그러면 민서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구야? 아이유님. 아이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투와 눈빛이 어른이 할 수 없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아무 의심 없이 누군가 좋다고 막 얘기하는 게 순간 되게 빛나 보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르는 척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아이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모르는 척하는 영상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그럼 모른 척하라고 해서 처음엔 아이유 씨를 봤을 때 모른 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모르는 척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더라고요. 침 딱 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누군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와. 피디님이 만에 하나 모르실 수도 있다. 모르시면 끝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에 우리 또 네. 만나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니 잠시만요. 저는 지금 좀 이해가 잠시만 진짜 여기 나오신 거예요? 아니 잠깐만 저는 지금 너무 잠깐 그럼 이제 눈 다시 감아볼까? 언니 이거 진짜 머리가 정말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민서 우는데 어떡해. 어떡하면 감사합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누군가를 저렇게 아무 의심 없이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네, 저는 그 영상 보면서 그 민서 어린이가 정말 아이유는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모른 척한 거에 대한 미안함의 그 감정이 막 나오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 만든 사람들 참 못됐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 얘기도 좀 듣겠네요. 진짜. 네. 근데 나중에 다시 만나긴 해주지만 근데 이것도 약간 그 어른의 시선인 게 실제로 민서는 그 잠깐 나갔을 때 저랑 대화를 했는데 그걸로 이미 만족이 다 끝난 상태였어요. 잠깐 본 거. 진짜 일주일마다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만족스러웠는데 이제 모르는 척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척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화면으로만 뵈던 분이 앞에 있으니까 약간 다리도 막 약간 떨리고 심장이 딱 쪼이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저는 옛날에 노래를 좀 했어요. 지금은 낚시하고 있어요. 낚시요? 그쪽은요? 고등학교 3학년. 3학년? 네. 수능 봤어요. 오. 대학을 좀 승강기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게 돼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쪽 대학을 가면은 졸업을 하면 바로 취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용직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돈을 벌면서 빨리 아버지를 일을 관두게 하고 싶어서 가게 되었어요. 효자시네. 그 노래방에서 그 사실 그쵸. 우리 그 보셨나요? 네, 봤죠. 보셨어요? 예, 우리 그 청소년들이 이제 앉아 있고, 이제 가수분들인 걸 모르고 이제 그 노래를 듣고 이제 하는 리액션이라든가 이런 거죠. 제가 문득 벌새라는 영화를 보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중학생 소녀 둘이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는데 한 명은 이제 그 소녀 선배를 동경하는 그리고 선배는 이제 되게 긴장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왜 지금은 뭐 노래방 가고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아무렇지 않은데 그래도 어렸을 때 그 인테리어도 되게 그 올드하고 화려한 곳에 친구들 소수랑 노래를 부르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낯설게 한음한음 불렀던 그 시대의 가수들이 나와서 그때 나와 같은 모습을 한 중학생들이 옆에 앉아서 노래를 불러주는 예전 노래방 생각나시죠? 학창시절에 우리 다 나죠. 아직도 그때 그 아쉬움이 네. 타겟이 있었거든요. 이 그렇죠. 노래를 들었으면 하는 타겟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김장훈 형님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세상이 흔들리는 그대를 보면 세상이 그대를 없는 거야 이 친구가. 이거 어디 간 거야?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날 쉴 수 있겠지. 순간적으로 울컥했는데 제가 입시하면서 좀 힘들고 그럴 때 SNS 보다가 어떤 분께서 이 노래를 부르시는 걸 보고 엄청 좀 죄송해요. 그동안 고생했던 게 생각나기도 하고 진짜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부르셔서 진짜 저까지도 너무 행복하고 뭔가 희망적으로 바뀐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오히려 감동받았네요. 사실 내가 이 노래 만든 사람이거든요. 네? 이 노래. 아니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영상이 좀 있다고요. 그 입양가족 캠페인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보통 그런 의뢰는 이제 입양가족을 좋게 더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뭐 그런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이제 만드는데 백날 그 입양가족도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봤자 입양가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평생 부정할 거고 옹호하는 사람은 계속 옹호하거든요. 그걸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말하는 것보다 그냥 이들이 함께한 시간을 보여주는 쪽으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같이 보거든요. 그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서. 엄마랑 오늘 같이 동아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 같이 볼 거거든? 미니 발베. 동아 옷 진짜 멋지다. 저 공연할 때 엄마 눈에 동아밖에 안 보였어. 너무 이뻐가지고. 아빠 무겁게 하는 그지? 야 너네 둘이 합치면 거의 40kg야. 사진이 뒤로 갈수록 동아동주 점점 더 어려지고 있어. 더 옛날이야. 저 어딘지 기억나? 저 미국 갔을 때야. 저기 디즈니랜드 갔거든 동아야. 동아 이런 데 갔던 거 기억은 하나도 안 나지? 근데 동아가 나중에 컸을 때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좋은 데 갔던 기억이 머리로는 못해도 동아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나중에 동아가 속상한 일 있을 때 그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엄마가 어릴 때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가려고 노력했어. 엄마가 동아한테 우리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는 한 적 있지? 근데 동아는 기억 잘 안 나지? 엄마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동아 위탁어머니가 동아를 이렇게 안고 들어오시던 거. 그래서 엄마가 동아랑 처음 인사하고 동아를 안았는데 동아가 울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잠깐만요. 동아가 우는 것도 예쁘다 그랬던 것 같아.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엄마가 날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아이고. 너무 좋아. 아 진짜.
그거 그냥 딱 보고 났을 때 아니 이 둘의 관계가 가족이 아니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었었죠. 아니 어떻게 뭐 하시던 분이에요 원래? 갑자기. 진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서. 원래는 진짜 뭐를 하셨었어요? 아 저는 계속 영상 만들었고요. 아 그래요? 네. 처음 만든 콘텐츠가 2014년에. 그렇죠. 겨울쯤이었죠. 그때 이제 한국에는 유튜브가 지금처럼 막 활성화 안 돼 있었고 맞아. 그때 당시에 이제 해외에서 유행했던 게 아시아 문화권의 어떤 영상이나 음식이나 그런 거 먹고 이제 외국인들이 리액션을 하는 이거 되게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걸 보면서 아 거꾸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좀 카운터를 치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겠다. 그래서 해외 뮤직비디오나 해외 과자를 먹고 그 처음으로 이제 약간의 용돈을 벌려고 시작하게 됐죠. 이게 이제 뉴욕 타임스에도 이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있던 포맷을 제가 주어와 목적어만 바꿔서 한 거지만 그런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미국에서는 되게 핫했죠. 야, 그걸로 수익이 한 어느 정도 됐는지 여쭤봐도. 그 당시에 그래서 200만 원 정도 나왔죠. 한 달에? 네, 대학생이었는데. 야, 기분이 어땠습니까? 약간 이렇게 빛이 하나 들어오는 느낌이죠. 왜냐면 그 전에는 단편 영화도 망하고 그 당시에 제가 또 이폰 사기를 당했거든요. 중국 나라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본인에게는 최악의 완전 바닥을 친 때였네요. 그렇죠. 그 대학생한테 그 이폰 그 돈이 큰 돈이잖아요.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는 원래 그 중국 나라를 엄청 애용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사고 팔고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의심이 없어서 똑딱 저장을 했는데 거기 아빠랑 딸이가 너무 다정스럽게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사기 안 치지. 근데 그러니까 제가 모은 돈 없어지고 단편 영화 하고 그래서 누웠는데 이제 무던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기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그래도 뭐 지금. 여기 계신데 지금. 계셔도. 네. 지금 또 뭐. 계셔. 저희 듣 거랑 뭔 상관이에요. 이거 솔직한 거니까 그만큼 본인이 노력을 해서 나온 결과물로. 근데 생각만큼 많이 못 벌어요. 왜냐면 효율이 낮아요. 여기는 이 스태프분들 다 월급 주셔야 되고 인건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렇게 스태프분들이 촬영 다 하시고 장비도 제가 다 사야 되고 섭외도 해야 되고 또 장소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제가 혼자 제 돈으로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는 대학생이 돈이 얼마 있겠어요. 그래서 막 스터디룸 빌려가지고 막 1시간에 몇천 원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또 이게 편집이 오래 걸리고 기획이 오래 걸리니까 영상이 많이 안 나오는데 영상이 또 그럼 몇백만 뷰를 항상 터져줘야지 수익이 이게 안정적으로 되니까 또 그럼 스트레스를 받죠. 이거 그냥 올려서 10만 뷰 나오면 난 여기에 한 100만 원 썼는데 만약에 이게 되게 악순환 속에서 이제 이 삐질삐질 나오기 되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고민이 많아요. 대표님도 이거 또 회사 운영하려면 어떤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만들기 싫으면은 제가 좀 굶으면 되니까 좀 쉬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월급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래를 제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 만드는 거 외적으로도 고민하는 게 많죠. 이게 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청률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렇죠. 이게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독님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맞아. 제가 그래요. 네. 그래서 모든 영상이 막 터지진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쓱 그냥 별거 아닌 영상도 쓱 끼워놓고. 일부러 좀 약간 전략적으로. 네. 저도 이제 프로그램에 뭐 얘기 나오니까 저희들 뭐 업계 노하우지만 강약약, 중간약약 맞아요. 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이거 뭐 약간 자진머리로 들어가요. 자진머리로 좀 들어가요. 휘몰아쳐야. 고민 없는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진짜. 어린 아이도 진짜 고민이 많듯이. 아니 어린아이는 고민 없어요. 없어요? 네, 저도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없어요? 아니요, 다 이래요. 인생 너무 좋고 행복하고 재밌는데요. 그렇지. 그때는 그리고 약간 그런 감정이 생겨도 어릴 때는 증발해 버려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른이 되면 이제 계속 안고 가잖아요. 저는 고민 같은 게 없어요. 그냥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중간에 그냥 확 풀어버려가지고. 걱정거리 같은 거 있어요? 네. 오늘 촬영 잘할 수 있을까? 그냥 오늘 하루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거리가
무조건 저는 뻗으면 자요. 아무래도 뭐 그 어떤 뭐랄까요 전반적인 지위가 상승함으로써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죠. 맞습니다. 자, 20년 차 영화 감독이자 10년째 예능 유망주인 무비테이너 장항준 감독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무비테이너라는.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이제 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거죠. 네네. 무비테. 그리고 약간 뭐 감량하셨어요. 이렇게 얼굴도 좀 약간 예전보다 더 좀 작아지신 것 같고 좀 그러네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옷이 커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인사. 네네네. 또 트렌드에 맞게. 근데 진짜 저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뭔가 스타일이 약간 스타일이 업되신 느낌. 약간 그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네. 아니 이게 그 전반적으로 좀 그 몇 년 전과는 삶이 많이 달라진 것들이 이런 패션도 그렇지만 와인. 네? 그렇죠. 주종이죠. 와인. 네네. 그리고 전에는 밀크 커피만 먹었어요. 밀크 커피만. 근데요? 그런데 이제 아메리카노. 그리고 또 평냉. 평양냉.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지식인 느낌의 약간 네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죠. 근데 진짜 세련되셨다. 네. 아니 저기 김은희 작가님 나오신 편 보셨어요? 봤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뭐 저는 그렇게 방송을 잘할지 몰랐어요. 나와서 또 얘기 잘하셨거든요. 또 이 카드 얘기를 할지 몰랐고. 거기서 카드 얘기하죠. 카드가 화제가 됐죠. 그게 좀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장항준이 제 카드를 쓰잖아요. 장항준이 제 카드를 쓰잖아요. 저희 남편이. 나는 제 3자인 줄 알았어요. 남편분이 쓰시는 카드가 약간 가격대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주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왜 자꾸 와인바 가지?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제가 이렇게 좀 인생을 장항준처럼 뭐 그렇게 맞죠. 그 이후로 그런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왔죠. 그 이후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사실 또 그리고 장항준 감독님도 저하고 이제 통화를 가끔 하지만 감독님이 야 사람들이 나 노는 줄 알았는데 나 되게 바빠. 제가 그 얘기했죠. 왜냐면 사실은 그때 카드도 제 거와 기분 씨 걸 같이 써요. 왜냐면 이거 너무 한쪽만 쓱 쓰면 자기도 사람인데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렇죠.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쓱 조절을 해야 돼요.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조절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저 감독님이 혼자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데도 김은희 작가님 걸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글쎄 그게 나도 사람인지라 글쎄 가족이지만 내 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가끔 가다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아니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랑 선물 받고 싶은 거는 좀 다르죠. 그렇지. 그게 다르죠. 그거 다르고 그리고 제가 또 김은희 씨 카드를 썼지만 또 제 카드를 우리 장모님께 드리고 저희 부모님께 드리고. 또 이 이야기는 몰랐네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맞습니다. 거기서만 멈추니까 이게 조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얻은 별명이 이제 뭐 신이 내린 꿀팔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와, 근데 순간 신이 내린 꿀팔자. 꿀팔자. 듣기만 해도 뭔가 설레네요. 그것의 이제 원료를 따지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좀 늦게 낳으셨어요. 위에 이제 형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귀여워. 얼마나 귀여워. 근데 약간 좀 장항준 감독님 좀 귀여움이 있어요. 약간 귀염상이야, 귀염상. 어렸을 때 대단해. 근데 이 귀여운 애를 봤는데 얘가 너무 공부도 못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름을 못 쓰고 들어갔어요. 진짜요? 이름을 못 써. 숫자만 썼어. 아버지가 숫자만 알고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전날 밤에 1, 2, 3, 4, 5, 6, 7, 8, 90을 배웠어요. 제가 저랑 나이가 같은 사촌이 4명이에요. 4명. 근데 이제 다들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나만 너무 공부도 못하고 평범원이야. 근데 이렇게 제사 때나 명절 때 다 모여가지고 시험은 잘 봤어. 너 몇 등 했어? 이런 얘기들을 막 물어보시는데 그래 사실 공부 못할 때 제일 속상한 건 본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본인이 제일 속상하거든요.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최악의 어린이? 못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난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할까? 나는 왜 걔네들 반도 못할까?
막 일어나서 막 울고 있었어요, 혼자. 근데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어깨를 툭툭툭 두드려 주는 거예요. 괜찮아. 아빠도 공부 못했어. 아빠도 공부 못했어. 그래도 아빠 사장 됐잖아. 그게 그 당시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위로인 거예요. 그렇게 좀 저기한 좀 모자란 애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좀 약간 그 대구에 있는 점집을 다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이 사람이 얘를 왜 걱정하냐? 얘는 인생에 고통이 없고 행복만이 가득해. 평생 사람들이 버는 돈 생각도 못한 돈을 벌 애다. 우리 엄마가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미쳤나 이가 그래서 이제 점쟁이가 남의 얘기라고 막 한다. 그랬는데 용하다는 점집에 가는 데마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 역시 이런 미신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가시다가 제가 영화 감독이 된 거예요. 드디어 시작됐나? 그녀들의 어떤 그 예언이? 예언이? 응. 근데 아니야. 감독이라는 게 매년 영화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다 또 안 되다 가다 안 되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준아 맞았다. 왜요? 김은희의 이제 그 김은희의 성공과 더불어서 그녀들의 예언이 맞았다. 네, 그렇게 시작된 거죠. 감독님이 좀 방송에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방송을 제가 그 원래 영화 연출부를 하다가 영화가 이제 좀 이렇게 하다가 영화사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SBS 개국 즈음에 예능국 FD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다 이제 거기서 작가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예능을 많이 봤고 제가 막 며칠 동안 자료조사하고 일주일 내내 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게스트로 오신 분이 이건 싫고 이건 안 하고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으면 이제 들은 내 한 달치 월급을 1시간에 받아가면서 새끼들이 아니 그 사람이니까 맞아요. 사람이니까 들잖아. 맞아 들어.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방송국에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은 다 그냥 제 후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막둥이 후배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잘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뭘 물어봤죠? 저도 지금 그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왜 안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소모되는 걸 느껴요. 뭔지 알겠어요. 소모되고 이 대중들의 피로감을 내가 느껴요. 여기서 김은희 얘기했다가 여기서 카드 얘기하고 여기서 김은희 얘기하고 카드 얘기하고 자기 작은 뭐 이런 얘기 계속하고. 그럼 오늘은 어떻게? 오늘은 저기 알쓸 범작 같이 했던 이기현 PD라고 있어요. 이기현 PD. 그렇죠. 기현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기현이 또 일로 왔더라고. 네. 기현이 뭐 저기 한 2년 됐나요? 떠난 지가. 기현이 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맞아요. 제가 또 명문대 맞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명문대. 우리가 갖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갖지 저 잘 때, 유재석 씨 잘 때, 조세호 씨 잘 때 저분들은 커피 쏟으면서 공부했는 분들이에요. 우리 이러고 잘 때. 사실 맞죠. 네, 그럼요.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못 들어가지. 당연하죠. 세상이 좋아지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 맞아. 앉아있는 그럼요. 옛날에 유재석 씨도 지금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옛날에는 남사당패야 그냥. 남사당패요. 그렇죠. 양치질만 하고 하면 돈을 줘. 나 남사당파인데 형이 내 어깨에 올라가 있었을 거야. 새우 앞에서 속옷 치고 있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기현 PD가 일을 옮긴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기현아 그래도 너한테 내가 이거 헤어지는 마당에 선물을 또 어떤 뭐 지식인들은 또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럼 너 서울대학교 입학 축하. 여기 또 항준이 형 나온 데는 또 기현이가 꽂았구나. 또 기현이가 이 한몫을. 기현이가 꽂았어 또. 그렇죠. 그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인생은 장항준처럼 인생을 장항준처럼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 것 같으신지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죠. 항상 생각이 들어요. 썬방했다. 네. 고등학교 갈 때도 썬방 고등학교 갔어? 너무 시절이 좋아서 뺑뺑이 하는 시절로 온 거야.
대학도 어떻게 붙었어. 와 너무 선방했어. 졸업도 무사했어. 선방했어. 아버지 막 이게 너무 이렇게 위를 보지 않고 그냥 나를 생각하는 나.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1, 2, 3, 4, 5, 6, 7, 8, 90 겨우 쓰는 그 애를 생각하면 너무 인생이 선방한 거죠. 야, 근데 이게 장한준 감독님이 지금 시대에 좀 맞는 어떤 그런 말이고 생각인 것 같아. 네. 선방했어. 내 스스로 조금 약간 이게 다독이면서. 오, 야, 이 정도면. 솔직히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무의도 시간이. 솔직히. 야, 근데 입 밖으로 차마 꺼내기 힘든 얘긴데. 솔직히 말해서. 무의도식 안빈낙도의 삶. 그 티나무 그늘에서 배 까고 평상에 누워가지고 수박 먹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거 스마트폰도 하나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지. 다시 보고. 사실 누구나 그런 삶을 한 번쯤 생각하지만 그렇게 사는 분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없어요. 주변에. 잘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사실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마치 감독님이 우리 장준 감독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죠. 모든 분들이 제가 그냥 매일 누워 있는 줄만 알아요. 뭐 누가 입에 뭐 떠먹이 주는 줄 알아. 이렇게 미음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아니죠, 감독님. 아니죠. 아니에요. 감독님 되게 바빠요. 진짜 차기작 이제 준비 중이시라고. 네네. 차기작 준비 중입니다. 지금 이제 농구 영화를. 농구 영화요? 농구 영화. 네, 농구 영화. 그리고 시나리오는 이제 초가 있었고 김은희 작가가 이거 너무 재밌는 얘기니까 자기가 좀 각색을 해보고 싶다. 그럼 각색해봐라. 그리고 각색을 했는데 김은희 작가 잘 썼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각색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가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이 2012년도에 부산 중앙고등학교라는 농구팀이 있었는데 그 학교가 이제 거의 농구부 해체 직전이에요. 부원도 5명이 안 돼가지고 거의 뭐가 유명무실한 적인데 이제 근데 코치 월급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코치 월급이 아까운데 묘수가 없을까 하다가 이 부산 중앙고등학교 농구 선수 출신이었던 강양은이라는 공익근무 요원이 이 학교에 배치가 됩니다. 너 코치해. 이렇게 된 겁니다. 월급은 어차피 안 줘도 되니까. 그러네요. 그때부터 부임을 해가지고 공익근무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 이 학교에서 계속 농구부 코치라고 했는데 이제 이 학교가 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예선 통과를 못했던 부산 지역 예선 통과 못했던 학교였는데 그 해에 예선 통과를 해요. 16강, 8강, 4강을 막 올라갑니다. 전국 대회. 이게 보통은 서울에 있는 좀 명문 농구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거의 20명이에요.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계속 교체를 하는데 이 농구팀은 6명으로 출발해가지고 한 명이 예선 때 탈락, 부상 때문에 5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체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계속 하면서 전국 대회 결승전까지 올라가거든요. 5명이 교체 선수 없이 끝까지 올라.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결승전이 딱 올라왔는데 결승전은 당시 최강이었던 용산고등학교. 이야, 용산고가 너무 명문이죠. 감독님도 나오시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선수들은 사실은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 5명이 그런데 이제 결국에 이제 결승전 후반에는 마지막에 이제 3명만 뛰어요. 2명이 이제 오반칙하고 부상으로 못 뛰고. 3대 5로요? 3대 5로.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나는. 언제쯤 클랭크린? 클랭크는 이제 내년 2월. 네, 내년 2월. 우리 뭐 또 거장 장항준 감독님하고 제가 또 작품을 해본 입장에서, 뭐 우리 한 작품 했죠. 한 작품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유부장 가자. 네, 좋아요. 저하고 호흡이 잘 맞습니다. 장항준 감독님하고 나하고 호흡이 잘 맞았어요. 감독님으로서 바라본 유재석이라고 하는 배우는 어떻습니까? 유재석 씨가 이게 그게 있어요. 이렇게 세계관과 사회를 바라본 시각,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대본에 대한 독해력이 뛰어나요. 이 인물의 목표, 대목표와 소목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씬의 목표, 이 씬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그쵸. 사실은 갑자기 공부해서 알 수 없어요. 그 기본적으로 쌓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유재석 씨는 그걸 좀 타고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도 같이 이렇게 좀 한 2주 정도 해보니까 유재석 씨는
그때 그렇게 잠을 못 잤잖아요. 많이 못 잤죠 그때. 잠을 못 자는데도 운동을 가서 막 2시간, 3시간 하고 맞아요.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대단하다. 근데 사실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유퀴즈 해가지고 또 유퀴즈 잘 되고, 그렇죠. 조세호 씨 같이 잘 되고, 그리고 여기 분들 다 유재석 씨가 뭐 매개 살리는 거 아니지만 아니지만이에요. 아니지만 다들 잘 되고 있고, 또 우리는 정말 제일 편한 건 사실은 집에서 누워서 유퀴즈를 보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이런 분들한테 박수 쳐줘야 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유재석! 유재석!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박수를 받으니까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아니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경제를 돌리고 또 기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부 많이 한다고. 기부를 유재석! 아니 사람들은 근데 감독님 굉장히 저는 또 유재석 씨의 옆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디 가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촬영 현장에 가면 광고를 한번 찍으러 갔는데 어떤 감독님이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유재석 씨를 봤는데 뭐 땀을 흘려야 돼서 물을 뿌릴까 했더니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뛴다고 해서 땀을 막 이렇게 거기서 야 진짜 보통은 이제 땀을 흘리기 위해서 이제 뿌릴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했더니 본인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숨을 헐떡거리고 막 이런 거를 딱 들어올 때도 스태프분들한테 거의 뭐 선거를 3일 앞둔 사람처럼 맞아. 근데 맞아. 그 보조 출연자들 같이 나온 분들 있잖아요. 진짜. 끝나면 나 무슨 너 대통령 순방 간 줄 알았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아이고. 감독님이 자기의 또 끝판왕이라고 본인 이름 검색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그렇죠. 일단 네이버 그리고 이제 트위터 인스타에 장항준을 검색을 하면서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걸 검색하는데 한 10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야, 장항준으로 하루를 여는 거네요. 장항준이 아침은 장항준이 열어줘. 네. 아침 자체를 창문을 장항준 하면서 열고 장항준 하면서 닫는. 그렇죠. 장항준 열면 또 그 새들도 항준. 장항준이 끝나면 이제 김은희 작가로 검색을 이제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요.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있고 뭐 여전히 뭐 이렇게 나는 진짜 솔직히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크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깨자마자 탁 앉아가지고 막 진짜요? 그리고 딱 해서 밥 먹을 때 TV 잠깐 틀고 밥 먹고 바로 하고 제가 볼 때 그냥 평균적으로 한 17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요. 일을. 돈을 쓸 시간이 없죠. 그렇지만 누군가 써야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감독님이죠. 저도 좀 잡아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김은 씨가 저랑 어디 갔다가 밖에서 둘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 오빠가 안 그러는 건 너무 안 그러는 건 알지만 오빠 아둥바둥 하지 마. 아둥바둥 급하게 뭐 하지 마. 오빠 편하게 살아. 나는 돈 벌 줄만 알지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오빠 다 내게 오빠 거야.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 김은희 씨나 저희 딸이나 참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김은희 씨가 잘 돼서가 아니고 은희는 너무 그냥 착하고 해맑았어. 그리고 나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 그리고 김은희 씨를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무슨 얘기를 솔직히 아니 옛날에는 막 불꽃 예전과 비하면 예전과 비하자면 지금 결혼한 지 20몇 년이 됐어요. 20몇 년 누가 사랑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게 말을 좀 오해 없게끔 잘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아주 가벼운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아내분과 따님이 같이 물에 이렇게 빠졌어요. 어느 분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딸을 구하겠습니다. 가마 저희 아내가 빠지면 각 제작사에서 다 구하러 뛰어들 겁니다. 막 UBT 다 뛰어듭니다. 제작사. 작가님한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감독님한테도 한번 그럼 이걸 한번 김은희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죠. 나를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요?
야,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 아,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그딴 거 왜 물어봐? 아, 현실적이다. 딱 질색이야. 짜증나 진짜. 왜 그래 분위기 깨게 진짜. 너무 싫어. 이혼해. 아이고 거기까지. 뭐 그렇게까지 가요? 나를 얼만큼 사랑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좀 예. 이 정도?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독님 이 정도. 그 정도. 이게 부부라는 게 결국에는 중요한 게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TV를 봤을 때 웃는 포인트가 같아야 하고 분노하거나 슬픔의 포인트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웃는 포인트가 같으면 일상이 즐겁고 울거나 분노하는 포인트가 같아야 된다는 건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가 같은 궤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김은희 씨하고는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 장항준 감독님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본인의 인생을 좀 만족하는 편인지. 아 근데 이게 또 너무 만족하죠. 아 그래요? 저는 와 너무 과한데?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저희 딸내미랑 특별히 일이 비가 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매일 밤에 산책을 나가거든요. 산책을 나가지고 이제 광화문에 사니까 막 경복궁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청계천 이렇게 꽤 많이 돌아요. 꽤 많이 돌면서 윤서야 지금 너무 좋지? 아빠랑 엄마랑 건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고 그렇지. 다 너무 좋지? 그거 아빠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엄마도 잘 되고 너무 좋지? 너도 지금 잘 되고 있잖아. 너도 원하는 걸 다 이루잖아. 근데 윤서야 인생은 그렇지 않다? 그래. 반드시 대가가 뒤따라. 맞아. 근데 아빠는 그게 언제 올까 좀 두려워. 그러니까 너도 이것들을 지금 즐기되 나눠야 돼. 이것이 언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겸허하게 겸손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반드시 우리 김은희 작가님 너무 잘 되고 계시지만 반드시 한 번은 삐끗한다. 아니야. 아주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야. 그리고 야매 삐끗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 김은희 작가님이 들으면 아니, 이게 김은희 작가한테도 얘기했어요. 은희야, 오빠 술 먹을 때 오빠 좀 두렵다. 왜? 아무리 천재 작가고 아무리 시대를 풍미한 작가도 언젠간 저물 때가 있고 잠깐 삐끗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족으로서는 뭔지 알아요.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늘상 그래요. 그러니까 늘상. 김은희 작가님도 그때 나오셔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하셨죠. 예. 조금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불행이라는 게 예측할 때는 오지 않아요. 절대 안 해요. 걱정했던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아. 그 불행은 인파 속에서 정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떠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우리 등 뒤로 다가와서 등에 무서워. 그러니까 불행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서웠어 지금. 네. 표현이 너무 무섭다. 그랬어요? 예. 김은희 씨 남편이라고. 여기. 스토리텔링이 이거 멋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정말 그렇다니까요. 예. 막 그 축배를 들 때 우리가 IMF를 언제 맞았습니까? 우리가 98년이죠. 97년인데 94년인가 95년에 OECD 가입해서 우리도 선진국이 됐다고. 맞아요. 축배를 터뜨리고 막 거품이 있을 때 우리가 IMF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때가 제일 어찌 보면 위험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약간 저는 오늘 장항준 감독님이 오셔서 본인 얘기도 해주셨지만 우리들의 어떤 인생 중간 점검 정도를 한번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인문학적으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근데 조세호 늘상 뭐 여기에 뭐가 있어? 저는 뭘 여기 항상 여기다가 뭘 이렇게 여기가 저의 어떤 창고입니다. 여기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많은 것 덕목이나 뭐 많은 것들을 여기다가 쭉쭉 쌓는 건데 오늘 또 감독님께 또 한번 인생을 또 어떻게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 좀 뭐 공통점을 하나 더 드려볼까요? 내가 남기고 싶은 나의 위대한 유산이 있으십니까? 액수를 얘기해 그런가? 아니요. 뭐 그게 아니라 나의 유산. 나의 유산. 우리가 설마 감독님 남기고 싶은 유산을 그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좀 결국에 다 그 태도와 그 마인드에 달린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냥 내가 좋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다행이다. 뭐 해서 돈을 잃을 때도 있어요. 원래는 반을 날렸어야 되는데 10%밖에 안 잃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언제든지 우리 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누울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울 수 있고 그런 저의 좀 마인드,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딸이나 우리 후배들이 좀 저한테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대학에서 그 연극영화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런 학생들이 면담 같은 거 고민을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너무 불안한 일인 것 같은데 좀 안정된 걸 가고 싶은데 거기는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저는 뭐 영화 감독을 이렇게 하고 싶죠. 전 영화 배우로 하고 싶죠. 그럼 뭐 지금까지 너는 부모의 의지대로 살았을 거야. 그러면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네 의지대로 살기 힘들어져. 결혼을 하게 되면 뭐 가족들, 자녀들에 대한 부양, 이제 뭐 노후도 준비해야 될 거고 그런 와중에 또 부모님은 아프기 시작하고 결국 네 의지대로 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우리가 100년을 살 텐데 네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기간은 딱 10%만 네 의지대로 살 수 있어. 그래도 10분의 1은 인생에서 자기 맘대로 좀 살아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학교에서 가끔 상담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